초보자가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존의 경매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매 상식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다른 분들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경매로 수익을 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의 차이점을 꼭 아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급매에 사서 시세보다 조금 더 싸게 판다 라는 생각으로 경매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매를 해서 10% 정도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면서 그 대신 연간 많은 건수의 경매 입찰을 통해서 수익을 받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고 카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낙찰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인기가 있는 물건, 아파트 물건 이런 것들은 더 낙찰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이 부분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물건 종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입찰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은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건 분석은 그 물건의 부동산의 가치,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현재 이 물건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줄 알아야만 내가 싸게 입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입찰을 한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아파트 이외의 물건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그겁니다. 이 경매 우리 분석하다 보면 감정평가서를 보시는데요. 아파트 외의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여러분들 100% 신뢰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더 신뢰를 하시기 쉽지 않을 건데, 신뢰를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를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자, 권리 분석은 말 그대로 그 물건에 대한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채권 채무 관계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매에서는 우선 권리 분석보다 먼저 그 물건의 가치, 얼마짜리인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만 내가 얼마 싸게 입찰을 하겠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건 분석이 권리 분석보다 우선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이 있습니다. 유찰이 한번 경매 같은 경우는 20% 30% 이렇게 저감돼서 내려가는데, 유찰이 많이 돼 가지고 아주 싼 물건들이 있죠, 그죠? 근데 싸다고 덜컥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 이 물건 분석을 통해서 이 물건의 가치를 아신다면 아마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은 그만큼 어떤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유찰이 많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유찰이 많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은 그 물건은 약간은 쓰레기 같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유찰이 되어 있는데 내가 평가한 가치보다 이제 낮게 내려왔다,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감정가격은 절대로 시세가 아닙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이 감정가격의 오류를 여러분들이 잘 물건 분석을 통해서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분경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지분경매 여러분들 보통 얘기는 들어보셨을 건데, 아파트 중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거나 가족들 명의로 돼 있다가 그 중 한 분의 지분이 경매에 나온 사례, 자, 이런 물건들은 여러분들 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물건입니다. 아파트는 시세가 명확하고 어떤 지분권자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잘 한다면 협상을 통해서 단기간의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경매 방법이 바로 아파트 지분 경매 방법입니다. 그리고 땅이 있는 창고나 공장으로 레버리지 투자라고,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써봤는데, 이건 뭐냐면 땅은 수익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 어떤 경매를 통해서 땅을 하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방치를 할 게 아니라 그 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창고 정도는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지어서 임대를 해주면은 월세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이 있다면은 대출 이자를 이렇게 레버리지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이 땅값이 상승되기 때문에 나중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매학원에서 공부만 하고 투자를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는 진짜 뭐 한 5년 10년을 하셨는데 투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분들, 모의 투자만 하시고 실제 투자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경매는 이론과 실전이 적정하게 매칭이 돼야만 실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방식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그 등기부의 순서대로, 권리의 순서대로 말소 기준 권리를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유료 경매 사이트에 요즘은 다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내가 정확하게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패해 가면서 이 말소 기준 권리도 판단하고 권리 분석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아래는 종류나 금액이나 뭐 다 불문해서 다 말소됩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게 바로 그 위에 있는 권리죠.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 있는데 요 위에 어떤 권리가 있다, 뭐 가압류가 있다, 아니면 뭐 임차권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인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안을 해서 입찰 금액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그래서 내가 인수를 하는 권리와 그 아래에 있는 말소가 되는 권리, 이 구분을 하시는 게 바로 권리 분석의 첫 번째이자 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권리 분석 경매를 배우시는 겁니다. 여기 위에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들을 우리가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매에서는 하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자라는 말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자를 푸는 단계, 이 하자를 내가 풀어냅니다. 하수는 하자를 못 풀어냅니다. 그러면 풀어낸다면은 중수 정도 단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있게 이제 경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